제가 말한 성수동이 될 곳은 아직도 평당 5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재개발이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앞으로 제2의 성수동이 될 곳은 아마 이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땅값을 한번 볼까요? 땅값 보면 또 재밌잖아요. 제가 한번 지난 영등포 여의도 일대 다룰 때 한번 설명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보면 우리가 일단 땅의 용도를 보면 이 여의도 22년도에 이미 평당 대지 평당 4.4를 찍었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왜 이게 도심지부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왜 이 도심지에 딱 달라붙은 곳을 사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동여의도 땅값 봤습니다. 22년도에 평당 4.4원 찍었고 22년 2.7억, 21년 3.4억, 22년 4.4억 이런 식으로 땅값이 엄청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의도도 동여의도랑 서여의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여의도 상업지역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1억 초반, 22년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죠. 22년, 23년 평당 1.4억, 1.9억 이렇게 찍었습니다. 좀 거래도 좀 해보면 이런 것들은 다 숙박시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였죠. 이런 것들은 다 디벨롭하고 있는 사례가 디벨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여의도도 결국은 개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모텔이었거든요. 이런 호텔이었는데 이거를 평당 얼마 샀죠? 1.4억에 사가지고 여기서 오피스텔로 신축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땅의 순서를 보면 이 여의도 평당 22년도에 4.4억 찍었다고 했죠. 22년도입니다. 22년도. 그리고 서여의도 22년도에 1.9억 이런 식으로 찍었고, 영등포역 상업지역일 때는 보시면 24년도에 1억 초반, 1억 중반이죠. 근데 아직 2억까지 넘어간 건 안 보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영등포역 일대, 여기 보시면 최근에 좀 거래 내역을 보면 평당 한 1.6억, 1.2억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5년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 현금 흐름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만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60년 된 건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땅 가치가만 있다고 보시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42년 된 아파트, 빌딩 이런 것들은 평당 8천만원 이렇게 팔렸네요. 그런데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레동, 제가 말한 성수동이 될 곳은 아직도 평당 5천만원입니다. 24년도 것만 보면 이게 평당 5,600, 이 뒤쪽에도 여기는 다세대 연립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딱 봐도 저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평당 한 5천 중반 후반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일로 간선변이 사실은 제일 메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디였죠? 여기 평당, 여기 좀 사실 놀랍긴 했거든요. 여기 평당 2,900만 원인 거예요. 저도 봤을 때 평당 2,900만 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게 공동 소유, 그러니까 지분으로 한 것 같아요. 이 필지가 보니까 지금 여러 필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소유 2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불과 23년도에 6천만 원, 평당 6천만 원 샀어요. 20년도에 3천만 원에 사서 23년도에 6천만 원에 팔았다. 평당.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경일로 라인이 제일 비싸겠죠. 이 경일로 라인이 비쌀 수밖에 없고, 이 뒤쪽으로도 땅값이 아직까지 저는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수동은 어떨까요? 성수동 한번 살펴봤습니다. 24년 평당 2억, 한 1억 후반에서 2억 이런 식으로 하죠. 빌딩들이. 볼까요? 제가 딱 가보면 딱 그 성수동 느낌이 많이 나왔습니다. 24년도죠? 24년도인데 보면 이런 것들 38년 된 빌딩, 이런 것들을 땅 가치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29년 된 빌딩, 50년 된 빌딩 이런 거 보면 평당 2.2억. 지금 여기 성수동은 보시면 성수동도 사실은 성수 지역 중심지거든요. 성수 지역 중심지 인근이거든요. 보시는 것이 성수 지역 중심지 인근의 중업지역은 평당 거의 2억을 넘었다. 하지만 영등포, 여의도 도심지에 있는 중공업지역이 아직 5천 중반이다.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돈이 많다면, 그러니까 성수동 중업지역보다는 사실은 여기 투자할 것 같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 경인로 라인 따라서 쪽에 저는 사실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물도 좀 봤는데 이런 것들 보면 평당 4천 5천 되거든요. 경인로 라인 따라서 돈 있으면 이런 데 투자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곳 평당 5천, 경인로 라인 따라서 가슴도로에 위치한 중공업지역.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고요. 여기도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땅값이 1억이 안 됐어요. 거의 1억, 비싼 데가 1억 초반, 단독 다가구가 1억 초반이었죠. 보시면 5천, 3천까지도 있었네요. 20년도. 근데 불과 4년 만에 이런 식으로 2억이 땅값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성수동은. 그러면 사실은 저도 영등포 이 일대도
지금이 5천만 원이다. 과연 3, 4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그래도 여기는 강남도 도심지죠. 근데 여기는 여의도 대구잖아요. 그래서 중심지 체계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강남 하니까 강남과의 접근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3도심 중에 하나인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배우죠, 여기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의견 남겨주시면, 네, 저도 참고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 투자 말고 주거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성동구, 성수동 보면 지금 이런 사례 보이시나요? 이런 사례, 점핑하는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열리로 바꾸면 얘가 성수동 라인 따라서 제가 걸렸네요. 뚝섬역. 이런 자양 아파트 있잖아요. 잠시만요. 거래현도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데처럼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런 사례가 저는 영등포구에서 저는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핑 사례 있잖아요. 이런 사례, 이런 한 번에 점핑하는 사례들이 저는 영등포에서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 경인로 라인에 있는 이것들, 뭔가 성수동이랑 사례를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매물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릴게요. 저도 갖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 댓글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이 영등포 일대, 이 물레동 일대에도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다음으로 이제 사가입니다. 물레동 사가. 지금까지는 물레동 1, 2, 3가에 대해서 봤는데, 바로 뒤쪽으로도 이 필지 보세요. 필지. 이 라인. 필지가 굉장히 따닥 붙어 있는 거 잘 아시죠? 필지가. 여기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잘 진행되고 있어요. 13년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요. 19년도에 조합 설립 추진회의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산업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산업, 공동주택, 그리고 지금 여기 단점이 제일 딱 봐도 아시잖아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강화란 중공업 지역에. 이 도심지에 녹지 공간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 물레 근린공원. 그래서 이럴 때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렇게 전면 철강 재개발 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쓰고 건폐율을 낮게 해주겠죠. 그럼 건폐율, 대지 쪽에는 녹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지 공간을 강하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선 재본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이것도 영등포역 인근에 있다 했죠. 여기 보시면 다 그냥 일대 대선 재본 1구역이랑 2구역으로 나뉘는데, 이게 보시면 또 1구역 내에서도 7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2구역에서도 8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별로 그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지구는 근생주거, 그리고 4, 5, 6, 7 업무, 판매, 근생주거,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구역 내에서도 1지구, 2지구, 여기는 일반 정병으로 하겠다. 일반 정병 여기는 일반 정병이네요,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선 재분 일대, 여기는 보전 정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보전 정병은 뭐라 했나요? 보통 이 도심지에서 많이 쓰는 정비 수법인데, 여기 보시면 역사 문화 유산 보전을 전제로 한 대규모 공동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인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선 재분 일대, 저는 사실은 이 도시 정병 재개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선 재분이거든요. 이런 시설인데 갑자기 여기 증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보존정비 수법, 똑같은 정비형 수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보시면 대선 재분 일대, 이 4지구는 보존정비형이다. 그래서 일대 모습을 보존을 하면서 일대를 증축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바로 뒤쪽에 있는 이곳은 다 이 경인로 라인 따라서 있거든요. 여기는 다 일반 정비형으로 대규모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집중촌, 여기는 다 집중촌이거든요. 여기도 집중촌인데 여기도 도심, 역세권, 영등포, 도심, 역세권, 여기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싹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경일로, 우리가 이제 경일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경일로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 어딜지 한번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로 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30 서울도시 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것도 한번 여기 치면 그냥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같이 주택 쪽에 있거든요. 주택 재개발 쪽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같이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보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페이지 넘는데 이거 보시고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뭐 남의 말 듣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서울시가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남겨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저도 이거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